저는 농촌에서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국회에 올 일은 별로 없지만 각종 이런저런 토론회 자리 때문에 불려오기도 합니다. 되게 토론 시간 마지막 점 몰려가지고 5분 만에 이야기 끝내주세요. 그럴 때 일반적인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체로 다 적어놨는데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에 있는 내용의 취지는 어떤 뜻이냐면 농촌에서 로컬 거버넌스 운동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국가 전체가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 반목과 대립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게 영향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동네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서 들은지 몰라도 정말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말을 꺼내시는데 출처를 알아보면 대부분 다 유튜브 정보입니다. 유튜브 정보인데 그것도 극우 성향, 속된 말로 그런 식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표현도 그렇게 하시고 근거도 그렇게 되시고 하는데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장님 좋은 분이시고 마을 발전 노력하시고 그러니 우리 같이 더불어 간다고 하는 건 미약하지만 정치 이야기만 놓으면 이제 화제를 자꾸 피하게 되는 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문제가 진짜 시골 농촌 작은 마을 구석까지 이렇게 관철되고 있다는 건 미약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바꿀 거냐는 이제 고민 속에서 보면 국가 거버넌스가 분명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좀 정비를 하고 문화를 바꿔가면서 거기에 차근차근 로컬까지 내려오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로컬에서 이런 문화들이 좀 더 성숙돼 가면서 국가로 발전돼 가면서 흔히 말하는 하향식과 상향식이 배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목은 저는 어떤 로컬 거버넌스가 좀 더 작동이 잘 되는 방식에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문화적 풍토를 만들어주는 그런 토대 위에 국가 거버넌스도 작동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했던 것은 도농 불균등 발전하고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김재현 교수님 말씀에 8대 위기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수도권과 요즘 지방선을 이야기하는데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숙제라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자꾸 도외시하고 지방 소멸을 자꾸 화제를 돌리고 이 국가 권력도 다 중앙에 몰려 있는 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을 어떻게 살릴 거냐, 지방이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숙제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저는 국가 거버넌스는 여전히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 반목은 정말 오랜 역사가 있고 지금도 심각하다 봅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 문제도 풀린다고 하는 명확한 거고 수도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국가는 더 낭패,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도 명확하다 봅니다. 지방이 훨씬 더 주거 공간을 많이 개발하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려가는데 이 수도권의 초집중 문제는 악순환 고리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은 꼭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발전 관련해서도 지역에서도 토론이 많습니다. 토론이 많다기보다는 주의 주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선거 때만 등장하는 구호들이 있고 지역개발 구호가 정말 난무합니다.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 언어들로 포장돼서 진짜 껍데기 공짜의 공약이 많은데 이런 공약들을 검증하고 점검하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될 이런 문화가 사실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지역 언론이 주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공론장이 형성이 안 되고 좋은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가 돌지가 않으면서 보도자료에 의존 언론이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좋은 이야기가 객관적인 팩트가 지역사회에 잘 순환이 되지 않는다. 점 하나.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노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사실은 공공정책에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공공정책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노조 자체가
정책을 생산하는 역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 외부에 의존하고 단체장 지시에 의존하고 그런 게 우리 로컬의 공론장 형성이라든지 거버넌스의 큰 숙제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하여튼 문제에 대한 비판들 현상적으로는 대충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다 공감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문제는 별 이견이 없는데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 거기부터 딱 막힙니다. 제가 농촌들과 20년 조금 더 일을 하면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행정이 일단 개혁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사회 통합을 하든지 갈등을 관리하고 제도화를 시키는 그런 문제도 그리고 공공행정 직업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자선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지방정치에 우리 오래된 뭐 풍토 이런 문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만 적어도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직업적으로 공공행정의 역할을 가지고 공론장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시민사회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해줘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개혁이 저는 급선무인데 행정개혁이 아니라 진짜 혁명 수준의 행정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정말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저는 지금 주로 충남에서 활동합니다만 뭐 행정부가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이런 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중앙의 변화가 없으면 중앙에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행정이 항상 뭐랄까요 잘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색깔론으로 금방금방 자기 변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화가 나기도 하고 행정이 빨리 혁명 수준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마 국가거버넌스 논쟁할 때는 또 그런 변화들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지역사회가 빨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공무원 순환보직제라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는 때만 되면 금방 이동하는 이 문화 속에서는 정책이 책임성도 챙기지 않고 시민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관계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